우선 뭐 야로 TV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뭐 국힘 경선 시작부터 해갖고 4강, 2강, 그리고 김문수가 될 거다. 뭐 하나 저 예측이 어긋남 없이 뭐 그대로 적중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TV 채널, 보수 채널이나 패널들, 하다못해 뭐 유튜브 채널들조차도 이 한덕수와 이 김문수와의 마지막에서 국힘에서 김문수를 버렸을 때 결국 이제 마지막에는 그 책임 모두를 김문수가 단일화를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김문수를 매도하기 시작했고, 김문수를 버릴 때도 저희들은 끝까지 뭐 보시면 알겠지만 포기하지 마라 김문수라는 그 쇼트에서 하다못해 무소속이라도 끝까지 밖에 나가서 국힘하고 단일화하는 이들에도 끝까지 버텨라. 그리고 저는 끝까지 김문수를 지지한 것이 결국엔 아마 나는 우리나라 아니라 세계 이 정당 역사상 이렇게 다이나믹한 결론을 낸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라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번에 그 새벽에 있는 이 쌍권들 지도부의 그 쿠데타를 누가 막았습니까? 결국 이게 또 법적으로 막으면 또 정통성이 없고 감정의 어떤 그런 흐트림으로 인해서 선거 운동이 참 어려운데, 바로 누가? 당원이.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절대 우리 국민은 영혼을 정치가한테 뺏기면 안 된다 이거죠. 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도 뭐였습니까? 우리 당원들이, 그 당원들이 50% 이상을 갖다가 김문수 쪽으로 돌았다는 건 그 불의를 보고, 그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절차를 보고, 새벽에 일어나는 그 쿠데타를 보고 과감히 한덕수를 버리고 김문수를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난 굉장히 중요한 거라. 이게 난 거의 거의 항쟁이고 의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작은 숫자, 우리 국힘에서 뭐 몇십만 명이 참여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가져갈 수 있고 민주주의라는 이유다. 근데 여태까지 팬덤 정치가 이걸 계속 피해를 갖고 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꼴이 오지 않느냐,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이 국힘의 당원이라는 거에 자부심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이건 기적적인 거를 우리 당원들이, 바로 한덕수를 지지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는 김문수를 지지했으니까 뭐 무조건 김문수를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 이게 바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하는 거고 정당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지켜주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서 굉장한 저는 감동을 받았고 뭐 어떤 뭐 이런 보람도 또 가졌습니다. 저희가 뭐 쇼트에서 한덕수의 노역이라는 데서도 제가 분명히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10일 못 가서 한덕수는 무너질 거다. 근데 딱 9일 만에 1일 천하로 망신당하고 대통령협에서 하루아침에 평당원으로 10,000원 내고 쫓겨갔습니다. 감히 뭐 제가 잘난 체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뭐 언론이나 패널이나 뭐 하다못해 유튜브나 모든 사람들은 성적표, 수치로 세상을 봅니다. 저는 그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김문수를 계속 지지했고, 뭐 딴 사람들은 항상 그건 뭐 언론이면 몇 프로다 몇 프로다 여기에 다 보이고 있지만, 저는 항상 이 미래에 대한 포텐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계속 나름대로의 세상 보는 눈, 정치적 이슈들을 풀어나갈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애국심, 나와 같은 애국심을 갖고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진지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쭉 제가 이렇게 썼던 걸 보면 저의 진정성과 저의 애국심을 아마 느끼실 수 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왜 김문수를 제가 이렇게 지지를 했느냐? 첫 번째, 중도성이 김문수가 없다? 천만에. 지금 김문수를 대개 국민들은 자유한국당과 연결해서 그거랑 90% 정도로 김문수를 해석하지만, 김문수의 태어나면서부터의 거의 90%의 인생은 서민과 중도를 위한 삶이었다. 그것이 하나씩 이재명과 비교되면 바로 그 중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김문수였기 때문에
난 김문수를 계속해서 밀고 있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왜 한동훈이나 한덕수 이 쌍한통들 이 사람들은 안 되느냐? 그 사람들이 내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걸 미리 말씀드리면 이번에 왜 쌍건들이 한덕수로 갈라 했던 건 뭐냐면 이번에 탄핵 때 보니까 지지율이 굉장히 오르고 뭐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윤통하고 같이 우리 다시 한번 계엄 세력 때 한번 붙어보자. 그리고 뭐 이렇게 품이나 영어 좀 뭐 셔블랑셔블랑 하는 한덕수가 하면 우리가 이긴다. 그럼 다시 우리 계엄의 정당성을 갖고 올 수 있다. 이게 쌍권과 윤턱의 생각이었다. 이건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로 중도 51%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승부를 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 좀 샤블랑샤블랑 해봐야 이번에 한덕수가 대화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김문수랑 그 대화하는 내용을 영어로 트랜스레이트 하는 게 영어 실력 아닙니까? 그거를 무슨 협상에 돼갑니까? 저는 영어 공부를 뭐 많이는 못했지만 그래서 조금을 해서 들어보면 그 사람의 결국 영어도 의사 표현이 아니라 이 잠재된 포텐셜에 대한 상대를 설득하고 하는 그 장사, 수단, 사업 비즈니스 마인드 그게 좌우되는 건데 그건 학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역시 김문수의 경험이 결국 영어는 좀 못해도 김문수의 경험이 그걸 해결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김문수를 갖다 끊임없이 지지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이번 선거를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자고요. 김문수가 되자마자 첫 번째 뭘 했습니까? 그냥 놔뒀지 않습니까? 누구야? 권성동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라통 터진 사람들은 저 권성동 저거 뭐 하겠지만 자세히 문구를 보시라 이거예요. 권영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로치 자기가 책임지다 그랬지 지도부가 책임진다는 말은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무서운 게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돼도 나는 물러나지만 나머지 조직들은 절대 안 물러나. 그렇게 그들은 이미 선언한 겁니다. 왜? 이제 이 지방선거 총선 절대 놓지 않죠. 왜? 그들은 뭐냐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밥그릇 싸움이지 국민 뒷전이란 얘기죠. 바로 이번에 그 선거에서 우리가 그 쿠데타를 막았듯이 바로 그런 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선거에서 이 양반들을 감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절대 국민 생각합니다. 권력이라는 건 절대로 국민이란 권력, 국민의 눈치를 봐서 자기들 즐겁게 사는 게 권력가들이지 절대로 국민한 정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권성동이는 왜 안 칠 수밖에 없었느냐? 권성동이 만약에 안 물러나가면 어떡할 겁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뭐 한동훈이니 전부 뭐 안 쳤으니 물러나라. 안 물러나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런 걸 보는 눈이 정치가의 눈이고 그런 게 바로 대범함이고 그런 게 그릇 사이즈인데 김문수 보십시오. 있어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버리는 건 누구나 해요. 나도 그래요. 뭐 욕하고 이건 누구나 하지. 근데 정말 나라를 생각해서 전체를 봐야죠. 그리고 앞을 봐야죠. 그럼 선거 져요. 그리고 또 하나 국회에서 큰절 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김문수니까 가능하다는 거죠. 왜? 실제로 경험으로 이 선거 저 선거 지는 선거를 이겨보고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거랍니다. 김문수도 사람인데 때려잡아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자르면 국힘에 이미 세력화가 돼 있는데 친윤이랑 거대한 지금 세력이 주류 세력인데 주류 세력이 선거운동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들은 김문수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당권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 큰절하는 김문수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김문수를 계속 지지하고 성원했던 게 바로 거기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김용태 35살짜리 포천 국회의원을 갖다가 이번에 비대위원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얼마나 멋진 플레이예요. 얼마나 이거 골든볼입니까 이거.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이런 건 김문수 아니면 머리에서 안 나와요. 자 보세요. 김문수가 일단 연령적으로 좀 그 스마트하고 패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올드한 이미지 않습니까? 그거 단칼에 줘줬죠. 김용태라는. 그리고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이가 스마트하고 프레시합니까? 김용태가 스마트하고 프레시합니까? 이준석에 대한 이미 비교 우위를 김용태가 타고 올라갈 수 있다. 여기서 충분히 되는 거 아닙니까? 벌써 일거양득이죠. 그리고 또
한동훈이가 벌써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이미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한동훈이는 이번에도 보세요. 한 번도 김문수 편든 거 있습니까? 다 게임 끝나니까 그래 와서 뭐 권성동 물러서라 뭐라. 왜? 주도 세력이 권성동 쪽이니까 쌍권이니까 얘네들하고 좀 눈치를 봐야 되니까. 왜 지방선거에서도 일정 부분 갖다가 어느 정도 자기네들 지위를 갖다 쉐어하려고 그러면 그러다 이제 깨지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또 얼마나 해갖고 공동선거 내고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한동훈이는 왜?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왜 한동훈을 미워해요. 나도 한동훈 사랑하고 싶죠. 누구를 미워하고 좋아하고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자 지금도 보세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돕겠다. 이재명이를 갖다가 당선되지 않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과제는 없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러지 않습니까? 두고 보세요. 또 이 양반도 밑줄 한번 쭉쭉 한번 제 말이 맞나 한번 또 김문수가 이길 것 같으면 나옵니다. 양탄자 깔아주고. 그 양반이 이미 왕자병이 걸려서 들러리 서는 게 싫어요. 자기가 대장 노릇하고 싶지. 두고 보세요. 하루 10일 한 달 1년이 지나면 지금식으로 한동훈의 미래는 없다. 이건 진심으로 내가 한동훈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지만 정치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예? 우리 나이 돼봐도 모르는 게 정치고 모르는 게 세상인데 지금 어깨 뽕 올리고 지지자들 팬덤 좀 있고 자신만만하고 세상 다 아는 것 같죠. 안철수는 안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그래도 이번에 안철수가 윤통 물러나라 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패배하고서의 모습이 다음 적어도 대선을 노려볼 만한 패배한 다음에 애티튜드가 아직 굉장히 대단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다음엔 안철수 아마 뭐 대선 후보로서 손색이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직함 이직고우란 말이 있습니다. 쉽게 얻은 거 빨리 날아가는 법이에요. 바로 김문수 같이 그런 땀 흘리고 피땀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자, 내가 그러면 김문수와 한동훈과 한덕수의 가장 큰 얘기를 내가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한동훈과 한덕수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겁니다. 바로 권력력. 그 대통령 자리의 영예와 명예와 영광이죠. 근데 김문수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그 이유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저 같은 애국심이 있는 사람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가슴 저 밑에서 애국심에서 발로한다는 얘기죠. 그 양반은 진짜 이 나라를 대통령에 대한 영예나 뭐 좋은 차 타고 펌 잡고 이런 데 관심 있는 그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아실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런 게 오는 게 대통령 돼서 정말 속에 있는 거. 이 나라 일약하면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박정희 시대처럼 다시 잘 살 수 있는 나라인데 그걸 몸소 본 겁니다. 그래서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 사람의 제사를 보시면 알 겁니까? 그래서 너무 늦게나마 우리가 어쨌든 김문수로 된 건 큰 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선거가 되면 누가 해도 보수층이 40%는 있기 때문에 40%는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이것도 밑줄 쳐보시면 이번 주 말쯤 되면 이미 40% 10% 이내로 지금 거의 20%인데 10% 이내로 한 7, 8% 정도로 줄어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미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중도 얘네들을 끌어들이고 이재명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때부터는 개인기입니다. 그 개인기를 풀 수 있는 우리 자원은 김문수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청렴결배, 강골 그거로 한 5% 따라가고 경기지사 때 그가 한 일 너무 많죠. 뭐 강연 KTX부터 시작해갖고 뭐 판교 테크노밸리 뭐 한두 가지 그리고 그 청렴결배 단 한 사람도 감옥에 간 사람이 없는 청백리로 경기지사에 있었다는 부분과 백현동 그리고 대장동 이 비리가 비교되면서 이재명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서서히 오기 시작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도가 몰려오면서 선거 막판에 가면 거의 백중세 이상을 가면서 지고도 이 선거는 그래서 나머지 10%에서 5% 정도의 그 차이에서 우리가 김문수 후보가 저는 2.5%에서 5% 사이에선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과를 가져온 거는 정말 보기엔 작은 것 같지만 영원히 역사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4.19 의거에도 난 맞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것 같지만 이 국힘의 당원들이 한덕수를 좋아하던 분들까지도 바로 그 불의를 보고 김문수로 그거 앞으로 우리 정치는 바로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고 절대로 우리는 팬덤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저도 김문수가 좋았다가도 내일 김문수가 잘못하면 바로 한동훈을 좋아할 수 있고 이렇게 널린 거 플렉시블한 사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또 우리 국힘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또 너무 감사한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